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실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았던 서인들은 명분론에 입각해서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더 강화해 갑니다. 명분론이라는 게 뭡니까? 천명, 하늘에 주어진 네 이거 해라라고 주어진 명목에 맞춰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역할을 하라는 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라는 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공부가 네 일인데 딴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해 갑니다.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상민은 상민으로서의 본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특히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의 주자, 해동 조선의 주자라고 불려서 뭐 자신을 송자라고, 조선의 공자, 송자라고 불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리학을 집대성했던 주희, 주자의 학설을 절대화합니다. 이렇게 되자 윤휴, 박세당처럼 왜 공자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주자는 옳고 나는 틀리단 말이냐, 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면서 주자와 다른 학설을 주장했던 원시유학, 육경과 제자백과 등 원시유학에서 사회모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문난적, 쪼갤사, 그럴문, 어지러울난, 도적적, 성리학의 정통성을 어지럽히는, 쪽에서 어지럽히는 도둑 같은 존재로 몰려가지고 처형당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성리학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죠. 이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른 의견을 못 내죠. 성리학은 경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유연해야, 학문은 유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면 부러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양명학 같은 경우도 사문난적으로 몰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조용히 강화도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자들은 자기들끼리 공부하죠. 강화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공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화학파라고 하죠. 한편 성리학이 이렇듯 조선 후기 사회 모순을 그러면 뭐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이 이 사상이라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부강병도 시키고 뭔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성리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학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면서 현실 사회의 모순을 좀 해결해 보자라는 이런 학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학문들을 실학이라고 하죠.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이뤄보자, 민생을 안정시키자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상공업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이루자, 이게 실제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시켜줘서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재벌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공업의 파이를 좀 키워가지고 분수 효과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특히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그래서 중농학파라고 불리죠. 이런 사람들은 경기도 지방의 남인들이 주로 많았고요. 근기 남인들이 많았고, 상공업 중심의 경로는 중상학파라고 하죠. 또는 청나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자 해서 북학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북학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집권 서인에서 나중에 갈라졌던 노론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먼저 살펴보자면 토지제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 토지 제도를 좀 개혁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유형원은 균전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 다만 신분이 있으니까 신분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이익은 성호 이익은 이 사람은 한전론을 주장하죠. 토지를 갖는데 제한을 두자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가질 수, 무한정 많은 토지를 가질 수도 없도록 하고,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하한선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영업전을 주자는 겁니다. 이 정도 이상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하로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걸 팔아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영농의 몰락을 막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6가지 좀벌레에 비유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노비제도. 노비제도를 없애자는 거니까 굉장히 근대지향적이네요. 과거제도, 양반, 문벌제도. 이런 거 없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벌타파. 광대, 놀고 먹는다, 그런 거 아닐까요? 무당, 거짓된 소리 하고 있다. 승려, 유학자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광대나 무당, 승려처럼 일하지 않고 먹는다. 이거 게으른 자들. 이렇게 해서 양반들도 일 안 하니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6가지 조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전론, 정전제 등을 주장했는데요. 여전론이라는 것은 더불 여자입니다. 더불어 같이 이 땅을 공동의 땅으로 주자는 거죠. 토지 공동 소유, 공동 경자, 이렇게 해서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주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옛날 주나라에서 실시했다는 정전제를 현실적으로 맞게 실시하자라는 주장을 펼쳐가기도 합니다. 이 우물정자처럼 총 9칸이 있죠. 8가구가 9칸으로 나눠진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공동으로 경장해서 세금 내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소득화하는 거죠. 목민심서, 경세유포 다양한 책을 썼죠. 목민관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책, 지방관이 읽어야 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상공을 이끌기 위해선 이런저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공업 개혁론 중상학파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민생 안정도 있지만 부국강병, 나라가 부자가 되면 분수 효과로 그걸 받아먹는 백성들은 복지가 향상될 거 아니냐. 이용후생.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파, 북국,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 대표적인 학자는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었습니다. 유수원은 사, 농, 공, 상 이거 구분하지 말자. 직업적 평등, 전문화를 주장했고요. 홍대영은 기술 혁신,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 중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자. 지구는 스스로 돈다. 지구 자전설. 이 넓은 우주에 인간만 있는 거 아니다. 다른 우주에는 다른 인간 같은 다른 우주인도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우주관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박지원. 수레, 선박, 화폐 유통의 필요성. 상공업이 발전하고 수레, 선박 이거 뭐겠습니까?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폐도 마찬가지. 상공업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농업 생산력 강화를 모색했고 양반, 호질과 같은 양반, 놀고 먹는 이런 양반들을 비판한 책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국 사신단을 따라서 중국을 다녀왔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 노론 세력이기 때문에 사신을 따라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열하일기를 열을 다녀와서 쓴 책 열하일기를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박제가는 북학
무기를 쓰죠. 북학파, 그래서 이 북학파로 불린 거 아니겠습니까? 술의 배 이용을 적극 주장하고 우물 같은 경우 물을 자꾸 퍼서 써야 물이 또 찬다라는 소비 촉진을 주장하죠. 내수를 촉진시킨다. 요즘 현재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 진작. 자꾸 이렇게 써야, 안에서 써야 또 생산도 하는 거죠. 소비 촉진을 주장했고요. 또 재밌는 건 이 사람은 무역선, 청나라 갈 때 우리도 무역선을 파견하자. 무역선 파견해서 배워와야 될 거 아니냐, 무역해야 될 거 아니냐, 국제 무역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제가.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좀 더 관심 갖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다는 입장에서 국학 연구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안정복의 동사 강목, 동쪽의 동쪽 나라, 동국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종희의 동사, 유득공은 발해고, 이건 유명하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자. 지리, 우리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이중환의 택리지와 같은 인문 지리서 등이 쓰이기도 하고요.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김정우의 너무 유명하죠. 대동여지도, 지도와 같은 지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글, 국어에 대해서는 신경준의 훈민정 운해, 유희의 업문, 훈민정은 다 지금 한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의봉의 고금 성림 등이 있었다. 이런 실학은 실사구시를 강조해서 실증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나 이런 걸 벗어나자는 측면에서 민족적인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양반 문벌제도나 산업공상 폐지, 직업적 평등, 신분제도 없애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근대지향적이고요. 이러한 북학파의 주장이 결국 자주적 개국론, 개화사상으로 이어지고요. 여기 박지원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손주가 누굽니까? 박규수 같은 사람. 박규수 같은 사람이 바로 개화파의 선구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계도 있었죠. 이러한 개혁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중농학파는 경기도 지방의 남인들, 몰락한 정치인들이었고, 노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였던 중상학파는 주로 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 노론이 기본적인 노론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론 출신이라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